가장 먼저 느낀 감상은 핵노잼. 이분이 번역을 했다. 세 번째 읽고 나서야 소설을 사랑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은재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개츠비를 리뷰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버닝썬 사태로 세상이 떠들썩했는데요. 승리가 어느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기 별명은 승츠비다. 위대한 개츠비를 보고 너무 반했다. 그래서 승츠비라는 이름을 상표 등록까지 해서 쓰려고 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뭐? 내가 아는 개츠비? 내가 아는 개츠비는 허언증 말기 환자의 허세왕인데 왜 그런 사람을 롤모델로 삼았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20세기 100대 영문학 중에 당당히 2위. 타임지 선정 20세기 100대 영문 소설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위대한 개츠비를 보거나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많은 의문에 휩싸여요. 도대체 왜 개츠비가 위대한 거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작품을 3번 읽었거든요. 처음에 이 소설을 읽었을 때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영문학 전공 수업에서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감상은 핵노잼. 번역을 못해서 그런가? 하고 한글판을 다시 봤어요. 근데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주인공, 여자 주인공 둘 다 완전 비호감 캐릭터였어요. 제가 봤을 때 개츠비는 약간 리플리즈무군 환자가 됐어요. 소설자인 니한테 이래요. 신에게 맹세코 진실만을 얘기할게. 나 사실 부유한 집 자식이야. 옥스퍼드 나왔고 우리 선조들 다 거기서 배웠어. 근데 누가 봐도 거짓말이에요. 헐 팍치거든요. 위조했던 신정아 씨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츠비에게서 신정아의 향기를 느꼈어요. 근데 뭐 이런 인물이 뭐가 위대해? 그리고 데이지는 어떻습니까? 자기 때문에 개츠비가 누명 뒤집어 쓰고 죽었는데 꽃 한 송이 안 보낸 여자예요. 제가 영어 원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은 딱 이거였어요. Full of money. 그녀의 목소리는 돈으로 가득 차 있어. 얼마나 네티즌들이 욕을 하는데요. 이런 남주 여주가 나오는데 저는 이 소설이 그래서 재미가 없었어요. 이 소설을 다시 본 이유는 순전히 이 책 때문입니다. 소설가 김영하 씨가 번역을 했어요. 이분이 쓰신 책은 막 다 읽고 막 필사다고 이러고 있을 때라서 이분이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당장 달려가서 샀죠. 당시에는 이렇게 쪼꼬미 책도 줬어요. 그때 읽었을 때는 재밌더라고요. 글 잘 쓰는 오빠 우리 김영하 씨가 뒤에 해설을 달아놨는데 해설 제목이 표적을 빗나간 화살들이 끝내 명중한 곳에 대하여 예요. 저는 이 한 줄을 읽고 저희 영문학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보다 이 작품이 갑자기 확 한 번에 이해가 됐어요. 개츠비는 데이지라는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한테 자기 일생을 건 것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 데이지라는 여자 자체가 빗나간 표적인 거예요. 소설가 김영하 씨가 이 책을 어디서 번역했냐면 뉴욕에 가서 실제로 그 개츠비의 모델이 된 곳을 둘러보고 그 주인공들이 같이 갔던 플라자 호텔도 가보고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생생해요. 개츠비란 말이 언급됐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 꿀잼! 김영하 씨가 서점에 갔는데 고등학생들끼리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이 책 졸라 재미없어.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런 책이 아니야 해서 번역을 했대요. 3번째 읽고 나서야 왜 김영하 씨가 이 소설을 번역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소설을 사랑하게 됐어요. 먼저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이라는 사람이 서부에서 동부로 증권업을 하러 와요. 뉴욕에서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롱 아일랜드에서 웨스트에그라는 지역에 정착을 해요. 그냥 월세 80불짜리 아주 조그만 집을 얻는데 그 옆집에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있어요. 그 집이 바로 개츠비의 집입니다. 작가님이 이야기를 잘 엮는 게 이 남자는 어떤 설정이냐? 개츠비의 첫사랑인 데이지의 사촌 오빠이자 데이지의 남편인 톰의 예일대 동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두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희적. 옆집에 사는 개츠비는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성대하게 파티를 하고요. 심지어 집에서 막 불꽃놀이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려한 파티를 해요. 어느 날 이기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개츠비를 만나요. 첫인상이 어떠냐면 개츠비가 굉장히 말을 골라서 신중하게 자기가 상류층인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기꾼의 냄새가 확 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해요. 야, 이 집 주인 있잖아. 독일 스파이래. 아, 뭔 소리야, 살인자야. 아니야, 밀주업자라는데? 우리가 다가와서 이 닉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쪽이 데이지 친척 오빠라면서요. 저 데이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알고 보니까 개츠비의 첫사랑이고요. 개츠비가 미친 듯이 5년간 돈을 모아서 그 집을 산 거 자체가 만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 멀리 데이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산 거예요. 닉은 데이지의 부탁을 들어줘요. 자기 집으로 불러줘요. 그리고 나서 낄낄빠빠 빠져줘요. 두 사람은 지금 5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다시 사랑에 빠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데이지의 남편은 톰 뷰캐넌이란 사람이거든요. 이름이 뷰캐넌, 아주 부티가 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여러분 소개팅 나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직업이요? 아, 제가 직업을 가져야 되나요? 직업이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을 유한계급이라 그래요. 톰 뷰캐넌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너무너무 많은 유한계급이에요. 학벌도 예일대고요. 근육질이에요. 근데 이 남자한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성격이 쓰레기야. 그래서 앞부분에는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진짜 괴물이에요. 얼마나 데이지를 무시하냐면 이 남자는 대놓고 바람을 피워요. 데이지도 알고 세상 사람 모두가 알아요. 어느 정비공의 아내 머틀이라는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데 저녁 시간만 되면 그 여자가 보란듯이 전화를 해요. 그냥 베이커란 여자가 놀러 와 있는 데서도 그 여자 전화를 받으러 나가버려요. 그걸 보고 닉이 내 동생 참 불쌍하게 산다. 나 같으면 애기 안고 뛰쳐나올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데이지는 뛰쳐나오지 않고 애써 막 웃음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여자예요. 성격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 나오죠. 톰은 얼마나 성격이 포악하냐면 자기 정부인 머틀이랑 막 파티를 하다가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머틀이 그래? 데이지 난 내 맘대로 부를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어디서 네가 그 여자 이름 불러? 하고 코뼈를 쳐버려요. 그런 남자예요. 그러니까 데이지는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부잣집에 잘생기고 학벌 좋고 그런 남자랑 살고 있지만 사실 껍데기뿐인 삶인 거예요. 그런 데이지에게 5년 전 떠났던 첫사랑이 엄청난 부자의 모습을 하고 와서 당신만 기다렸어요. 저희 집 구경할까요? 하면서 손을 잡고 막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 더 돈이 많아 보이는 그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츠비가 자기 옷 자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영국제 셔츠를 누가 보내주시거든요. 땅에서는 뿌리더라고요 그걸. 근데 그거를 데이지가 막 이렇게 감촉을 느끼면서 울어요. 왜 울어? 물은 위험한 미래를 즐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과감하게 개츠비가 이 부부를 자기 파티에 초대해요. 파티에 초대한 이유는 이거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파티에 와서 데이지가 완전 눈이 뒤집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와서 봤더니 뉴욕에 있는 유명 인사들이 일단 다 왔고요. 영화배우랑 감독이 있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 뭐 손예진 씨하고 박찬욱 감독이 거기 와서 개츠비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데이지는 이 남자 진짜 멋진 남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걸 남편 톰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왠지 못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중얼거리죠. 내가 저 남자 뭐하는 작자인지 알아내겠어. TV가 선택한 전략은 바로 동일시입니다. 동일시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쓰는 건데요. 자기가 뭔가 잘나지 않았을 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을 언급하거나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과시하면서 자기 컴플렉스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삼촌이 서울대 교수인 거 알지? 그런 사람들 유형 자체가 개츠비형 인물이에요. 개츠비는 데이지가 그런 유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본인도 그런 유형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썼고 그게 데이지한테는 정확히 먹혀 들어간 거예요. 뭐 집을 보여준달지, 이거 신형차야, 셔츠를 보여준달지, 아니면 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하고 친해. 이래서 완벽하게 그들과 동일시를 했는데 데이지는 푹 빠진 거예요. 이렇게 둘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개츠비는 점점 욕심을 내요. 자기 여자로 만들고 싶은 거야. 톰이 개츠비의 정체를 알아냅니다. 초대해요. 그래서 또 우리 아무 죄 없는 닉이랑 개츠비는 또 그 집에 불려가요. 데이지가 날씨 더워 우리 뭐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 가서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이지가 다른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더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애가 좀 백치예요. 자기가 딸 낳았을 때도 얘는 밥으로 키울 거야 이런 말 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살게 할 거야 이런 말 해요. 본인도 또 아무 생각 없이 남편 앞에서 개츠비를 보면서 당신은 언제나 멋있어 이렇게 해요. 꿀 떨어지는 시선이 막 얽혀요. 그걸 보고 톰이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둘이 썸씽이 있었구나. 했네 했어. 그래 홍보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또 데이지가 그러면 나 개츠비랑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 이렇게 해요. 남편이 완전 열받아가지고 뭐? 알았어 좋아 따라와 그러면서 개츠비씨 우리 차 바꿔 탑시다. 차를 바꿔 타거든요. 근데 이 차를 바꿔 타는 게 복선이에요. 이 개츠비의 노란 차를 타고 갑니다. 개츠비가 뒤에서 그 차 기름 없는데? 이랬더니 기름? 드럭스토어에 가면서 넣지 뭐. 드럭스토어에는 없는 게 없던데. 그러면서 개츠비를 자극해요. 왜냐면 개츠비가 데이지한테는 자기 드럭스토어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드럭스토어가 아니고 실제로는 다른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걸 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파는 가게에 가면 뭐 딴 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 비꼰 거예요. 네. 기름이 없다는 거. 이게 진짜 또 절묘한 복선이에요. 거기에 이제 타고 있던 골프 선수 베이커가 기름 없어서 사는 거 싫어. 기름 넣어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톰이 정비소에 가요. 그 정비소는 어떤 곳이냐? 자기의 애인 남편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이제 서부로 떠날 거예요. 왜? 와이프가 이상해요. 와이프 끌고 이제 전 어디로든 갈 거예요. 이 윌슨이라는 사람은 아직 불륜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는 눈치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방에다 감금해놨어요. 정부인 머틀이 그 노란 차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톰이네? 호텔에 갑니다. 이 호텔이 작품의 절정부예요. 톰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지? 요즘 사람들은 도덕도 없나 봐?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나 봐? 그때 서술자 닉이 굉장히 시니컬하게 이렇게 해요. 바람둥이가 한순간 윤리적인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막 비꼬거든요. 이런 게 좀 재밌어요. 이렇게 위기가 살짝 고조되는데 그때 개츠비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데이지가 눈치채고 하지마! 이래요. 개츠비가 완전 정색하고 톰, 당신 부인은 당신을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여자는 5년 전에 내 첫사랑이었고 이 여자는 나만을 사랑했어요. 데이지, 빨리 말해. 넌 한 번도 톰에게 사랑한 적 없다고. 그랬더니 데이지가 개츠비 당신은 너무 많은 걸 원해요. 난 당신을 사랑하잖아요. 그거면 됐잖아요. 데이지는 지금 가정을 깨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톰이 픽 웃으면서 뭐? 데이지 말해봐. 내가 그때 잘해줬을 때 있잖아. 그때는 나 사랑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데이지가 맞아요. 전 당신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했어요. 하니까 개츠비의 동공지진. 그때 훅 들어오죠. 이 작자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당신한테 반지를 끼워준다면 그거 훔쳐서 아마 끼워줄걸? 이런 표현을 해요. 데이지가 놀라죠. 데이지는 이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개츠비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이 사람 밀주업자야. 당시에 미국은 금주법이 있어서 술을 만들거나 팔거나 유통을 하면 그게 다 불법이었거든요. 개츠비는 실제로 그 일을 해서 검은 돈을 만진 거였던 거예요. 데이지가 충격을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톰은 자기 부인이 어떤 여자인 줄 알잖아요. 자기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둘이 가도 아무 일도 없을걸? 가. 그러면서 차키를 던져주죠. 그래서 다시 그 노란 차를 타고 둘이 오는 거예요. 머틀이 집에 감금되어 있다가 밖을 내다보니까 아까 톰이 타고 갔던 노란 차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막 밀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때리마 이러면서 나가다가 도로에서 톰 나야 살려줘 나 끌려가기 싫어 이랬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목격자가 나오는데요. 노란 차라는 거예요. 닉이 개츠비를 찾아가서 살인 뺑소니를 했어? 라고 했더니 내가 아니고 데이지가 한 거야. 근데 나는 데이지를 위해서 기꺼이 누명을 뒤집어 쓰겠어.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데이지 전화를 하염없이 기다려요. 하지만 개츠비를 찾은 건 데이지의 전화가 아니라 윌슨의 총이었어요. 정비공 윌슨이 자기 아내가 개츠비랑 바람 피운 줄 알고 와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요. 닉이 나중에 톰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윌슨은 톰을 찾아간 거예요. 아까 네가 나한테 몰고 왔던 그 노란 차 아니냐? 네가 죽였니? 이랬더니 야 무슨 소리야? 나 방금 내 차 딴 거 타고 오는 거 봤지? 사실 그 차 진짜 주인이 개츠비인데 우리 부인이랑 개츠비랑 불륜이었어. 개츠비 집 좀 알려줄까? 이래서 윌슨이 그 말 듣고 오해해가지고 가서 쏴 죽인 거예요. 닉은 그때 톰이라는 사람한테 정이 뚝 떨어지죠. 와 자기가 싼 통 남이 치우게 하는구나. 개츠비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연락처에 있는 전화번호로 다 전화를 해봐요. 근데 하나같이 아무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 소외. 화려한 도시인들의 삶 속에는 서로 정서적인 교감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딱 한 명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반갑게 장례식장 오실 겁니까? 했더니 아니요. 제가 벗어놓고 간 신발 있는데 좀 보내주실래요? 그런 씁쓸한 장면도 연출돼요. 집에는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면서도 집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으니까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개츠비가 썼던 일기를 보여줘요. 거기에는 운동하기, 저축하기, 공부하기 이런 자기개발 항목이 빼곡하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 부분에서 뭉클했다는 부분이 많아요. 가난한 흙수저였던 청년이
이런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상에 높게 도달했다. 이런 거에서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미국인들의 영웅 프랭클린이 생각났어요. 아마 작가도 프랭클린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쓰셨을 거예요.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서 진짜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학교도 안 다녔지만 본인 혼자 노력하고 독서하고 전략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정치인, 뭐 독립운동가, 외교관, 사업가, 과학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 없으면 미국이 일어설 수 없었을 정도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미국인들이 개츠비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개츠비의 이런 모습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던 점. 하지만 저는 그가 그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데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닉은 포기하지 않고 동업자인 울프심을 찾아가요. 근데 울프심은 사무실에 갔더니 야, 나 시카고에 갔다 그래 막 대놓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개츠비가 죽었어요 이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린 그런 데 엮이는 거 싫어해. 결국 철저히 개츠비는 소외 속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데이지를 기다리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양심이 있으면 찾아오겠지 했는데 전화를 해봤더니 남편이랑 여행 갔대요. 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지도 않았고 꽃 한 송이 보내지 않아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닉은 개츠비의 장례를 치러주고 이런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서부로 떠나면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여기까지는 개츠비의 줄거리였고요. 도대체 왜 개츠비를 위대하다고 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하고 그러나 이 문학작품은 위대한 이유, 그거에 대해서는 2부에 이어집니다. 안녕.